서윤은 지훈 씨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남편은 1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미친 듯이 상간녀를 밀쳐냈습니다. 미쳤어. 당장 집으로 가. 저는 서윤입니다. 지훈 씨와 결혼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지훈 씨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3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어머니께 빌린 1,000만 원을 합쳐 그의 회사 초기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매일 퇴근이 아무리 늦어도 제가 좋아하는 군고구마를 사다 주었고 겨울에는 제 손을 자기 품에 넣어 따뜻하게 해주며 앞으로 꼭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었고 좋아하던 디자이너 일을 그만두고 그의 식사를 돌보고 집안일을 전담하며 그의 뒤를 받쳐주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의 회사가 점점 커져 모두가 지훈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되자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지훈 씨는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때로는 보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설령 집에 온다 해도 그저 서류 가방을 툭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와 한마디 더 나누는 것조차 귀찮아하는데 한가하게 당신이라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더 나누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호의 얘기 좀 할 수 없을까요? 당신은 집에만 있고 회사도 안 다니니 바깥 세상 압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그의 차가운 옆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집에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하며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것은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투정만 부리는 사람처럼 그저 투정만 부리는 사람처럼 나중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셔츠에서는 가끔 제 것이 아닌 향수 냄새가 났고 휴대폰은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샤워할 때조차 욕실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을 거실에 충전해 두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을 때 저는 지훈 씨, 언제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김 부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의 회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그의 행적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싸우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증거 없는 비난은 그를 더욱 반감하게 만들고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제가 터무니없다고 말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아 적절한 시기에 그와 완전히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초소형 녹음기를 사서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서류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또한 그가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날짜 그리고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몰래 기록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가 매달 보석이나 명품 가방을 사는데 여러 차례 큰돈을 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송 주소는 집이 아닌 시내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저를 더욱 서늘하게 만든 것은 그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후 구입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는 제 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 했었는데 그리고 그의 회사 지분도 몰래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가 저를 안고 서윤아,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당신 거야. 내가 버는 돈도 다 당신 거야.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는 우리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가로채고 저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옳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고 저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여 저에게 최대의 이익을 얻어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디자이너 친구들을 다시 만나 업계 소식을 물어보고 이혼 후에는 다시 제 본업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님과도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지훈 씨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만 있다면 이혼 시에 마땅히 받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더 이상 이런 이름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지훈 씨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한다 해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려놓고 점심때까지 기다려도 지훈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전화하려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는 예전에 저에게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랜드문 호텔에서 야근하는 일이 잦고 너무 늦으면 아예 호텔에서 잔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랜드문 호텔에 가봐야겠다. 어쩌면 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차를 몰고 그랜드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문 앞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호텔 출입구를 관찰했습니다. 약 2시간쯤 기다렸을 때 지훈 씨의 차가 호텔 문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지훈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 회사의 새로운 인턴인 하은이었습니다. 지훈 씨 회사의 새로운 인턴인 하은이었습니다. 젊고 예뻤으며 눈이 크고 가련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예전에 저에게 하은 씨, 집안 형편이 어려운 시, 저는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고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함께 차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어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을 바로 찾아가지 않고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했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났을 때 하은이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가 예전에 그랜드문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방이 1808호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18층으로 올라가자 멀리서 1808호 문이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지훈 씨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그의 휴대폰과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를 놀라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문틈 사이로 몇 장의 사진을 찍고는 몸을 돌려 꽃행의 사진을 찍고는 몸을 돌려 그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텔 정문을 나서자마자 지훈 씨의 이사 민준 씨에게 발각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 씨는 지훈 씨의 대학 동창이자 회사 부사장이었고 평소 저에게는 꽤 예에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차를 몰아고 짱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증거들을 보는데 제 마음은 파도 앉아 손에 든 증거들을 보는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았고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자마자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랜드문 호텔 문 앞에서 지훈 씨의 이사 민준 씨를 봤는데 민준 씨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표정이 몹시 다급해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분명 지훈 씨에게 제 소식을 전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훈 씨가 그가 장기 투숙하는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 시각 그랜드 문 호텔 1808호에서는 지훈 씨가 하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의 셔츠를 입고 하얀 어깨를 드러낸 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대표님,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어차피 서윤 씨는 집에 있으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속이기 쉽잖아요. 지훈 씨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도 그녀를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해. 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해. 바로 그때 지훈 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하은을 밀쳐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는 말했습니다. 지훈 대표님, 제가 방금 호텔 문 앞에서 사모님을 봤습니다. 호텔에서 나오시더니 차를 몰고 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1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서윤이 왜 호텔에 왔지? 여기 와서 뭘 하는 거지? 뭔가 알아챈 건가? 연속된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순식간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직 그에게 들러붙어 있는 하은을 맹렬히 밀쳐냈습니다. 하은은 균형을 잃고 카펫 위로 넘어지며 아픔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 씨, 뭐 하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지훈 씨는 그녀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황급히 옷을 찾아 입으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확실해? 잘못 본 거 아니지? 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사모님입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도 썼지만 제가 틀림없이 알아봤습니다. 지은 씨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옷을 입었습니다. 단추까지 잘못 끼웠습니다. 하은은 바닥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훈 대표님, 서윤 씨가 호텔에 온 게 뭐 어때서요? 어쩌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지훈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짜증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그 사람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곳에 오지 않아. 분명 우리 관계를 알아챈 거야.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서윤이 자신의 외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서윤이 자신의 재산 빼돌리기를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아직 팔리지 않았고 회사 지분도 일부만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서윤이 지금 소란을 피운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숲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윤은 그의 회사 초기 자금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우 씨는 서류 가방을 대는 대로 움켜쥐고 하은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허둥지둥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도 엘리베이터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호텔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차를 발견했고 서둘러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도로 위를 쏜살같이 달렸고 지훈 씨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으며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서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궁리했습니다. 우연이었다고 말하면 소딜에서입니다. 그는 아예 서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똑똑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재산 일부를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재산 이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만약 서윤이 터무니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회사 지분까지 다툰다면 골치 아파질 거야. 차는 맹렬하게 질주했고 평소 40분 걸리던 거리를 지훈 씨는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를 건물 아래에 세워두고 차문 잠글 새도 없이 허둥지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열쇠로 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제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호텔에서 돌아와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사람 같지 않게 침착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고 마음속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땀으로 젖고 옷이 흐트러진 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디 안 갔어요. 그냥 집 근처에서 좀 돌아다니면서 장 좀 봤어요. 왜요? 왜 이렇게 일찍 집에 왔어요? 오후에 회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훈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의가 취소돼서 돌아왔어. 아, 맞다. 민준이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그랜드 문 호텔에서 자는 손에 든 잡지를 내려놓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랜드 문 호텔이요. 저는 가본 적 없어요. 민준 이사님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랑 닮은 사람일 수도 있죠.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해 사람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그녀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녀가 뭔가 알아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랜드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알아낸 거 아니야. 저는 긴장한 그의 모습을 보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결혼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렸는데 이제 와서 제가 뭔가 알아챘는지 되묻다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뭘 그렇게 긴장해요? 제가 호텔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랜드문 호텔에 제가 알면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알면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지우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초라한 그의 모습을 보며 동정심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이 그와 모든 것을 알았고 지금이 그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얼굴에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요즘 당신에게 소홀해서 당신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랜드 문 호텔에 있었던 건 다 업무 때문이었어. 요즘 프로젝트 압력이 너무 커서 가끔 호텔에서 야근하다가 너무 늦으면 거기서 잤어. 못 믿겠으면 민준이한테 증명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저는 그가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며 혐오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처럼 속기 쉬운 서윤이라고 생각하며 아무 변명이나 하면 넘어갈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믿을게요. 방금 돌아왔으니 분명 피곤하겠죠. 어서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요. 지훈 씨는 제가 이렇게 쉽게 믿어줄 줄은 몰랐던 듯 약간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훈 씨가 욕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와 하은의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그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훈 씨,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잠시 후 저는 그에게 저를 배신하고 저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이혼할 뿐만 아니라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그의 행동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의 당황스러움은 많이 사라졌고 애써 태연한 척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점심 뭐 먹고 싶어? 주방에 네가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할까? 저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대신 할 얘기가 있어요.
대신 할 얘기가 있어요. 지훈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얼굴에 미소는 굳어졌지만 애써 억지로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 그는 제 맞은편 소파에 똑바로 앉아 무릎에 두 손을 가지런이다. 저는 긴장한 그의 모습을 보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제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재산을 빼돌릴 때는 오늘처럼 긴장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그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세요. 지훈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서류 봉투를 보고는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출력된 은행 거래네요. 부동산 중개업장과 출력된 은행 거래네요. 첫 번째 사진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와 하은이 호텔 정문 앞에서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뒤에는 그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쇼핑몰에서 손을 잡고 돌아다니고 아파트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이 서면했습니다. 그 뒤에는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는데 매달 하은에게 송금한 기록과 보석, 명품 가방 구입 내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었기. 마지막은 그와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채팅 기록이었는데 제가 모르게 아파트를 팔려는 그의 생각과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가 잿빛이 되고 마지막에는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맹렬히 들고 저를 보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들 언제 다 모은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안 그래요?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저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결혼 5년 동안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어요? 당신 마음속으로는 잘 알겠죠.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제 모든 저축을 내놓고 어머니께 돈까지 빌려 당신의 초기 자금을 마련해 줬어요. 제가 좋아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당신을 위해 빨래하고 밥하고 당신의 식사를 돌봤어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회사가 커지고 돈을 벌자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다른 여자를 찾아다녔죠. 심지어 우리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려 저를 내쫓으려고까지 했어요. 저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우리 5년의 감정에 미안하지 않냐고요? 제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고 울지도 않았고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지훈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지훈 씨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은과는 그저 순간의 실수였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당신이야.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그 여자와 절대 연락하지 않을게. 재산도 다 돌려놓을게.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자. 저는 그를 보며 참을 수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순간의 실수요? 지훈 씨, 제가 당신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진들, 이 송금 기록들, 이 채팅 기록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하은과 얼마나 만났어요? 1년? 아니면 당신 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할 때부터 같이 만났던 건가요? 지훈 씨는 대답할 용기가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윤아.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꼭 고칠게.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고칠 건데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당신은 저를 한 번 배신했으니 2번,
3번도 그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어조를 감조하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이혼해요. 이혼. 지훈 씨는 고개를 맹렬히 들었고 눈을 크게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겨우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고치겠다고 했잖아.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잖아. 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에게 완전히 실망했어요. 저를 배신하고 속이고 이용한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진심으로 대하고 저에게 충성하는 배우자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니죠. 지훈 씨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피하는 행동을 보며 눈빛에 고통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을 당신은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어? 우리가 결혼 초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잊었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예요. 약속은 당신이 했고 배신도 당신이 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것이니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죠. 결과? 지훈 씨는 비웃었습니다. 서윤, 당신이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 회사는 내가 직접 일궈낸 거야. 아파트는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돈은 내가 냈어. 이혼하더라도 당신이 가져갈 재산은 많지 않을 거야.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훈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지분 증명서와 제가 그에게 준 초기 자금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회사 초기 자금은 제가 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회사 지분을 반반씩 갖기로 약속했잖아요. 이 모든 건 증거가 있어요. 법정까지 가더라도 판사님은 공정하게 판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대부분의 돈은 당신이 냈지만 이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저는 당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지훈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정말 법정까지 간다면 재산을 많이 분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 큰 타격을 줄 패소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윤아, 우리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 없잖아? 우리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 없잖아? 우리 잘 상의해보자. 재산은 내가 당신에게 좀 더 줄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상의할 것 없어요. 저는 무조건 이혼할 거예요. 만약 협의 이혼에 동의한다면 우리끼리 재산 분할 문제를 협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지훈 씨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며 제가 정말 그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에 동의할게. 하지만 재산 분할 문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해.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하은 씨와 다시 연락해서는 안 되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때는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지훈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말을 마친 그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이름뿐인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난다는 것을 알았고 미련은커녕 해방감의 가벼움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발코니로 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햇살이 제 얼굴에 쏟아져 따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 지훈 씨와 이혼할 준비가 됐어요. 증거는 다 모았어요. 내일 재산 분할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에요.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소송 자료 정리해요. 내일 협의할 때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마세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지훈 씨와 이혼하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며 다시 한 말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설득했지만 제가 지훈 씨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에 대해 말씀드리자 너무 화를 내셨습니다. 그 지훈이라는 놈은 정말 은희를 모르는 놈이야. 서윤아, 네가 잘했어. 그런 남자는 너를 가질 자격이 없어. 이혼해. 엄마는 항상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이혼 결심을 더욱 굳힐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훈 씨는 식사하러 나오지 않고 계속 서재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방으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달콤함이 아니라 미래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다시 디자이너 본업으로 돌아가 저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며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직 잠에서 깨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고 다급했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자 하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했지만 눈빛에는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하은은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 뭔데 지훈 대표님이랑 이혼해요? 뭔데 그 사람이랑 저랑 연락 끊게 만들어요? 당신 같은 찌든 아줌마는 이미 지훈 대표님한테 어울리지도 않아요. 당장 이혼하고 우리 사이를 인정해줘요. 하은은 거실로 들어서서 양손을 허리에 얹고 억지를 부리는 듯한 모습으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찢을 듯했습니다. 서윤 씨,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비켜줘요. 지훈 대표님은 지금 저를 사랑해요. 당신은 진작에 자리를 비켜줬어야 했어요. 감히 이혼하자고 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해두지만 지훈 대표님의 회사랑 아파트는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저는 마치 광대 같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 저와 지훈 씨 일은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그저 상간녀일 뿐인데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나요? 상간녀? 하은은 비웃으며 제 앞으로 다가와 위에서 내려다보듯 말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아니에요. 지훈 대표님이 먼저 저를 사랑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지훈 대표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것을 누구 탓을해요? 지훈 대표님은 항상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이랑 이혼하면 저랑 결혼할 거라고요. 그때는 제가 지훈 대표님 아내가 되는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훈 씨가 어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래요? 그 사람은 하은 씨랑은 그저 순간의 실수였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저라고 했어요. 심지어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는데요.
하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거짓말 마요. 지훈 대표님은 그렇게 말할 리 없어요. 당신이 분명 저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속이는 건지 아닌지는 지훈 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알겠죠. 저는 서재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 나와요.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대요. 서재 문이 곧바로 열렸고 지훈 씨가 나왔습니다. 하은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 당장 가. 하은은 지훈 씨를 보고 억울함에 눈가가 붉어졌고 달려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 씨는 맹렬히 피했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제는 저한테 서율 씨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서율 씨가 당신을 협박한 거죠? 지훈 씨의 얼굴은 빨개졌다 하얘졌다 하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네가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랑 나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 뿐이야. 헛된 꿈 꾸지 마. 당장 가. 안 그러면 경비원 부를 거야. 하은은 지훈 씨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지훈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돌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긴데. 당신이 저한테 준 선물들, 당신이 했던 말들 다 잊었어요? 저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회사도 안 다녀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훈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의 말에 정확히 찔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보았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 선물들은 다 회사 복리후생이었어. 모든 직원에게 다 줬어.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농담? 하은은 분해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사기꾼이야. 내 감정을 속이고, 내 몸을 속이고, 이제 와서 나를 버리려고 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지훈 대표님이 진심으로 당신을 대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건 그저 당신이 그의 재산을 가져갈까봐 두려워서일 뿐이에요. 그는 진작에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하은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말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들었어요.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변명할 게 뭐가 있어요? 지훈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당장 가. 더 이상 안 가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은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고 그와 지훈 씨의 다정한 사진들을 저에게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율 씨, 이거 봐요. 이게 당신 남편이에요. 그는 저랑 함께 있을 때 당신보다 훨씬 잘해줬어요. 당신은 고루하고 재미없어서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재미없다고도 말했어요. 저는 이미 이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기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미 본 지 오래예요. 당신이 동영상까지 녹화했다고? 그럼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배신자에겐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저는 당신과 이혼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하은은 우리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한테 서윤 씨가 정말 어리석고 속기 쉬워서 우리 관계를 알아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훈 씨는 하은을 맹렬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 네 탓이야. 네가 여기 와서 소란만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당장 가.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하은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를 보며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쓰레기야. 나를 이용하고 속이고 이제 와서 나를 버리려고 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우리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폭로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할 거야. 당신 회사를 망하게 하고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지훈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하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당장 휴대폰 내놔. 하은은 황급히 피하며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그를 폭로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도 잘 생각해야 할 거예요. 당신은 상간녀로서 남의 결혼을 파괴했으니 결국 명의를 잃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은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 일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여기를 떠나서 앞으로 지훈 씨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계속 소란을 피운다면 결국에는 둘 다 망하게 될 뿐이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어요. 하은은 저를 보다가 다시 지훈 씨를 보았고 눈물이 더욱 서럽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정말 일을 크게 만든다면 지훈 씨는 파멸하겠지만 자신 또한 손가락질을 받으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미안해. 우선 돌아가 있어. 내가 보상금을 줄게. 내가 너한테 보상하는 셈 치고 앞으로 우리 각자 잘 지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를 맹렬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두고 봐. 당신은 오늘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게 될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는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았습니다. 하은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지훈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방금 일로 당신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웃을 일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 재산 분할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겠죠?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서윤아, 회사는 내가 직접 일궈낸 거야. 당신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 이 아파트는 당신에게 주고 현금 5천만 원을 줄게. 어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그 제안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파트는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니 원래부터 제 몫이 절반이에요. 회사 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반반씩 갖기로 했잖아요. 지금 회사의 시가총액은 최소 1억억 원인데 당신이 저에게 현금 5천만 원만 주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회사가 당신의 초기 자금으로 시작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힘들게 경영했어. 당신은 회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지분의 절반을 나눠 가져야 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누가 뒤에서 당신을 지지해줬어요? 누가 당신을 위해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당신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당신과 함께 해결책을 찾았나요? 이 모든 것이 기여가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이 기여가 아니라고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당신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당신은 저를 내쫓아 빈털터리로 만들 생각이오면. 지훈 씨의 얼굴은 몹시 굳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 거야? 정말 내 회사 지분의 절반을 나눠 가지려는 거야? 당연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마땅히 받을 몫이에요. 아니면 회사 지분의 절반을 저에게 넘겨주거나 현금 5억 원을 저에게 주고 저는 회사 지분을 포기할게요. 게다가 이 아파트는 제 것이고 당신은 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해요. 지훈 씨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5억 원? 당신은 강도야? 회사에 지금 유동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나는 5억 원을 당신에게 줄 수 없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저랑 상관없어요. 현금 5억 원을 주거나 지분을 저에게 넘겨주거나 당신이 직접 선택해요. 만약 둘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법원이 당신에게 마땅히 받을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당신에게 마땅히 하라고 판결하고 판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혼인 중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로 인해 더 많은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로 인해 더 많은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라고. 지훈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계속 두드렸는데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법정까지 간다면 그는 더 많은 것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지훈 씨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 제안에 동의할게. 현금 5억 원을 당신에게 주고 이 아파트는 당신에게 주고 이 아파트는 당신에게 주고 하지만 당신은 내 손에 있는 모든 증거를 나에게 넘겨주고 앞으로 다시는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한 달 안에 돈을 제 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만약 한 달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 합의는 무효가 되고 저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지훈 씨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우리 지금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어.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문제 없으면 서명하세요. 지훈 씨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읽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저도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저도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고 오직 해방감의 가벼움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두 부 작성해서 우리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할 거예요. 한 달 후에 돈을 제 계좌로 입금하면 우리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처리할 거예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이혼 합의서를 들고 성취감에 가득 찼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가 지훈 씨에게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한때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상처만 남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전에 제가 월세로 살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적이고 강하며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와 지훈 씨는 이미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그는 한 달 안에 저에게 현금 5억 원과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할 거예요. 이 이혼 합의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네, 서윤 씨. 이혼 합의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으면 그가 돈을 입금한 후 이혼 수속을 진행하시면 전화를 끊고 저는 이혼 합의서를 이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차 한 잔을 타서 소파에 앉아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쉬고 나서 스튜디오 장소를 찾고 직원을 채용하여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재능과 노력으로 스튜디오를 잘 운영하고 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제 계좌로 돈을 제때 입금하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지훈 씨에게서 아무런 송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 합의를 번복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화내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이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훈 씨가 제 계좌로 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았어요. 분명 합의를 번복하려는 것 같아요. 소송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걱정해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네, 서윤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서윤 씨에게 최대의 이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서윤 씨.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제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손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가 합의를 번복하고 돈을 떼어먹으려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소송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환장은 곧바로 지훈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소환장을 받았을 때 분명 노발대발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니 누구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법정까지 갈 거야? 우리 서로 체면 좀 지켜주면 안 될까? 저는 새 아파트에 앉아 창밖의 복잡한 도로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이요? 당신이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재산을 빼돌릴 때는 왜 저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체면을 생각한다니 너무 늦었어요. 지훈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하다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윤아, 내가 일부러 돈을 안 준 게 아니야. 회사가 요즘 자금 유동이 어려워서 그래. 2달만 더 시간을 주면 꼭 돈을 입금할게. 자금 유동이 어렵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훈 씨, 제가 아직 당신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기회를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이제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법정에서 만나요.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지훈 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가 그저 시간을 끌려는 것임을 알았기에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나날들 동안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준비에 바쁘게 몰두하면서 이 변호사님과 함께 걱정 심리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지훈 씨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제 손에 있는 증거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변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있는 증거들은 모두 진실하고 유효하며 매우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와 하은의 다정한 사진, 동영상, 송금 기록뿐만 아니라 그가 재산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언, 심지어 회사 직원들의 증언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 쪽이 자금이 제가 낸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이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변호사도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지훈 씨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하며 지훈 씨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 사실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또한 회사 초기 자금 대부분은 지훈 씨가 직접 빌린 것이고 제가 아주 일부만 냈으니 회사 지분의 절반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즉시 반박하며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판사님과 배심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배심원 여러분,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지훈 씨와 하은 씨의 다정한 동영상과 사진으로 1년 이상의 걸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촬영된 것입니다. 이는 지훈 씨의 혼인 중 외도를 충분히 증명합니다. 이것은 지훈 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혼인 존속 기간 동안 하은 씨에게 여러 차례 송금하고 그녀에게 많은 명품을 구매해 준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며 이혼자의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며 이혼자의 부부 공동 재산이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 지분 증명서와 서유 씨가 지훈 씨에게 준 초기 자금 송금 기록으로 회사 초기 자금 대부분이 서유 씨가 낸 것이며 당초 양측이 지분을 반반씩 갖기로 약정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증거들은 지훈 씨가 혼인 중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 시도한 유책 배우자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지훈 씨의 변호사는 이 변호사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그저 이 증거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진실하고 유효한 증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십시오. 지훈 씨의 변호사는 즉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어서 판사님은 양측에게 증거 제시와 변론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지훈 씨는 법정에서 한편으로는 자신과 하은이 그저 평범한 친구 사이라고 했다가 한편으로는 재산 빼돌리기는 회사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고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법정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며 동정심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며 이런 결과를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사님은 심리 종결을 선언하고 판결은 나중에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지훈 씨가 저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해. 우리가 부부였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봐달라고요? 제가 당신에게 기회를 줬을 때 당신은 왜 봐주지 않았어요? 지훈 씨,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것을 법원의 판결에 맡기죠. 지훈 씨는 저를 보며 절망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몸을 돌려 이 변호사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서윤 씨, 축하드립니다. 법원이 서윤 씨와 지훈 씨의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지훈 씨는 유책 배우자이며 서윤 씨에게 현금 5억 원과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지분은 지훈 씨 소유로 하지만 그는 서윤 씨에게 추가로 지분 보상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감격에 겨워 울 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 좋은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우시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서윤아, 엄마는 네가 이길 줄 알았어. 이제 그 쓰레기 같은 놈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구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돈 받으면 제대로 축하해야겠네요. 지훈 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훈 씨는 어쩔 수 없이 판결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이전해 주었고 몇 차례에 걸쳐 현금 채역 3천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돈과 아파트를 받은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외식하며 이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서윤아, 앞으로는 너의 사업에만 전념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심히 운영하고 싶어요. 다른 일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준비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돈의 일부로 시내 중심가에 좋은 장소를 임대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경험 많은 디자이너들과 어시스턴트 몇 명을 채용했습니다. 제 디자인 스튜디오 이름은 만 디자인이었는데 덩굴처럼 끈질기게 성장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스튜디오 개업식 날 많은 친구들이 축하하러 와주었고 예전 고객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고객들은 그 자리에서 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스튜디오를 보며 제 마음은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다시 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스튜디오에서 고객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들어와 하은이라는 여자가 저를 찾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더 이상 지훈 씨와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객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처리할 일이 있어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고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곤자 일 보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접견실로 가서 하은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않아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왔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제가 예전에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당신의 결혼을 파괴해서는 안 됐어요. 제가 오늘 당신을 찾아온 건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뭘 도와달라는 건데요? 하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그 사기꾼이 저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줬어요. 저 임신했어요. 지금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요. 당신이 지훈 씨한테 좀 말해줘서 보상금을 받게 해줄 수 없을까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 임신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살짝 불러온 배를 보며 동정심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도 그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은 씨, 저와 지훈 씨는 이미 이혼했어요. 그의 일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처음부터 상간녀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 이런 교대했을 때, 이런 계기로 당신이 직접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하은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 좀 도와줘요. 제가 빌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돕지 않을 거예요. 가세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다은은 제 단호한 눈빛을 보며 제가 정말 그녀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의 결혼을 파기할 때 왜 아이가 무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훈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관계를 맺었고 이제 임신했다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은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울면서 스튜디오를 뛰쳐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녀가 초라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행동했지만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녀가 저에게 주었던 상처를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은이 다녀간 후 저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듣자 하니 그녀가 지훈 씨를 찾아갔는데 지훈 씨는 그녀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심하게 질책하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은이 거절하자 지훈 씨는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훈 씨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혼 사실이 폭로된 후 그의 회사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고객들이 그의 인성을 문제 삼으며 그와 협력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많은 유동 자금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회사는 자금 유동이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저는 가끔 예전의 공통 친구들로부터 지훈 씨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지훈 씨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투자자를 찾아 회사를 살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매일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고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하고 이용했을 때 이런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디자인 스튜디오는 점점 잘 나갔습니다.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과 우수한 서비스 덕분에 빠르게 업계에서 명성을 얻었고 많은 유명 기업들이 저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제 수입도 점점 높아져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점점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매일 웃으셨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정말 점점 더 대단해지는구나. 이제 사업도 이렇게 성공했으니 나중에는 꼭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혼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연애는 인연에 맡기죠. 저는 언젠가 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줄 사람을 만날 것이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신비로운 법입니다. 한 업계 교류회에서 저는 제 마음을 흔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고 건축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숙하고 차분하며 온화하고 우아했습니다. 우리는 업무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현우 씨는 저의 지난 경험을 듣고 저를 동정하지도 지훈 씨를 비난하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서유 씨처럼 훌륭한 분은 따뜻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말을 들읍니다. 업계 교류회가 끝난 후 현우 씨는 먼저 저에게 카톡 친구 신청을 하며 앞으로 디자인 관련 협력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수락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약간 설레었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 씨가 정말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 씨가 정말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의 회사에 새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샘플 하우스 디자인인데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나 협력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현우 씨는 미리 도착해서 제가 좋아하는 라떼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저는 약간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제가 라떼를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현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교류회 때 서율 씨가 라떼를 주문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억해뒀죠. 그의 세심함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 씨는 자신이 이전에 한 번 실패한 결혼을 했었는데 전처가 물질적인 것을 너무 중시해서 결국 가치관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계속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저와 지훈 씨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현우 씨는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그 현우 씨는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경험들은 성장의 훈장이다. 그런 좋지 않은 경험들은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꾸밀 필요 없이 가장 진실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제 디자인 철학을 매우 존중했고 제 아이디어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와 인내심 있게 소통했습니다. 가끔 늦게까지 야근할 때면 그는 저와 스튜디오 직원들에게 직접 야식을 사다 주었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밤늦게까지 야근했는데 밖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우 씨가 저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서는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 우산 들고 올라가세요. 젖지 말고요. 저는 우산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사장님. 현우 사장님아, 현우 사장님. 현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아래쯤이다.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현우라고 부르세요. 일찍 쉬세요. 올라가세요. 제가 돌아보는 것을 보자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저에게 어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순식간에 빨리 뛰었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연락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업무 외에도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 씨는 업무 중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저와 공유했고 스튜디오의 사소한 문제들을 제가 투덜거리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따뜻한 경청자처럼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변화를 눈치채시고는 종종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서윤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전화할 때마다 싱글벙글이네. 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협력사를 한 분 알게 됐는데 사람이 참 좋아요. 우리는 지금 그냥 친구예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천천히 알아가렴. 네가 요즘 점점 더 좋아 보여서 엄마도 기쁘다. 사실 제 마음속으로도 현우 씨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의 경험 때문에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는 제 걱정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를 걱정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보내주었습니다. 해바라기는 햇살과 희망을 상징하며 제가 앞으로 해바라기처럼 항상 햇살 가득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플 때 약을 가져다 주었고 제 스튜디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주고 자원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점점 저는 그의 진심과 세심함에 감동받았고 마음속의 걱정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 씨가 저녁에 함께 식사하자며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에 들떠 특별히 단장하고 그가 예약할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매우 로맨틱했고 조명은 부드러웠으며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몇 가지 요리를 주문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우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 집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말씀하세요. 현우 씨는 심호흡을 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을 알게 된 지 꽤 되었는데 당신은 정말 선량하고 강하며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평생 당신을 보살펴주고 싶어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기쁘고 감격스러워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현우 씨는 제 대답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매우 따뜻하고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현우 씨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고 저를 공주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기념일을 기억하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고 제 사업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을 만나러 갔고 모든 사람에게 제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하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만들어 주셨고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가거나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저를 매우 인정하며 제가 유능하고 현명한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하는 나날들 동안 저는 매일 행복했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점점 더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더욱 안심하셨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현우라는 아이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네가 앞으로 그와 함께하는 엄마는 안심할 수 있어. 하지만 지훈 씨가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와 현우 씨는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훈 씨가 현우 씨의 차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질투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현우 씨를 맹렬히 노려보다가 저를 보며 보다가 저를 보며 보다가 저를 보며다 그의 미친 듯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혐오감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요.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현우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중 해주세요. 저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훈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서윤, 당신은 저 자식과 함께할 수 없어. 당신은 내 여자야. 내가 꼭 잘해줄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우리 사이는 진작에 끝났어요.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해요. 제발 제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지훈 씨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행복? 당신이 뭔데 행복해?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당신은 이렇게 잘 살다니. 이건 불공평해. 나랑 다시 합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망쳐버릴 거야. 내가 저 자식한테 당신의 지난 일들을 다 말해서 당신의 지난 일들을 다 말해서 당신의 지난 일들을 다 말해서 현우 씨는 저를 뒤에 숨기고 눈빛이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서유 씨의 과거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녀가 어떤 과거를 겪었든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우 씨는 현우 씨가 제 과거를 알고 있고 이렇게 저를 보호해 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더욱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 그 여자는 나한테 버림받은 여자야. 너는 그런 여자도 상관없어? 말해두지만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저 너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입 다물어.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우 씨, 당신이 비열하고 파렴치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우 씨는 당신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당신처럼 배신하고 속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우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얼굴은 빨개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그는 저와 현우 씨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눈빛의 절망과 억울함이 눈빛의 절망과 억울한 빛의 절망 모습을 보며 현우 씨는 황급히 저를 뒤로 끌어당기고 지훈 씨를 막아섰습니다. 현우 씨의 체격은 지훈 씨보다 훨씬 컸고 지훈 씨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몇 번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고 오히려 현우 씨에게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분해서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서윤, 두고 봐. 나는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야. 내가 꼭 당신을 망쳐버릴 거야. 그가 초라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현우 씨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그의 동향을 주시하게 하고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고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지훈 씨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저희 현재 행복한 삶을 망칠까. 현우 씨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잘 지켜줄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매일 당신을 출퇴근 시켜줄 테니 혼자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현우 씨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현우 씨가 있으니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 어려움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정시에 저를 출퇴근 시켜주었고 그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운전사를 보내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지훈 씨의 동향을 주시하고 지훈 씨가 아파트 근처에 나타나면 즉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그저 말뿐이고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정말 미쳤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오후, 저는 스튜디오에서 고객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시스턴트가 뛰어들어와 지훈 씨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스튜디오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저를 찾아와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 씨가 정말 제 스튜디오에 와서 소란을 피울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 현우 씨가 제 스튜디오 근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에 저는 서둘러 그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두려워하지 말고 스튜디오 안에 있으라고 하며 곧바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시스턴트에게 스튜디오 문을 닫으라고 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객들은 너무 놀라 저도 서둘러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제가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고객들은 모두 이해해주며 말했습니다. 서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서 사장님을 믿습니다. 먼저 일을 잘 처리하세요. 협력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매우 감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의 소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훈 씨는 한테 준 돈 돌려줘. 저는 그가 말하는 돈이 법원에서 판결한 그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회사가 망하고 빚을 많이 졌으니 제가 돈을 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어 지훈 씨가 스튜디오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는 즉시 다가가 지훈 씨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 그만해요. 지훈 씨는 현우 씨를 보고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자라왔다. 말해두지만 서윤이 나한테 빚진 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해. 안 그러면 내가 이 스튜디오를 부숴버릴 거야. 그 돈은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고 서윤 씨가 마땅히 받을 몫입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운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지우 씨가 데려온 몇 명의 사람들이 달려와 도와주려 하자 바로 그때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지우 씨와 그가 데려온 사람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 그들을 모두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지우 씨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안도감에 가벼워졌습니다. 현우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현우 씨. 당신이 제때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현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해요. 당신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일 이후로 지훈 씨는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에게서 듣자 하니 지훈 씨는 소란 및 업무방해죄로 15일간 구류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많은 빚을 져서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했고 구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법원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고가 소비가 제한되어 기차나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고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때 착하게 살고 저를 잘 대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와 현우 씨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보호와 동반은 저에게 전에 없던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제가 계속 기다려온 그 사람, 저에게 행복을 주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 씨가 저를 데리고 아름다운 바닷가에 갔습니다. 해질녘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유 씨, 당신을 만난 것은 제 평생 가장 큰 행운이에요. 당신이 예전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항상 당신 곁에 있어주고 당신을 지켜주며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해요. 저와 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참지 못하고 눈물을 끄덕였고 해질녘 노을빛이 우리에게 쏟아져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 행복이 정말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현우 씨의 결혼식은 반년 뒤로 정해졌습니다. 화려한 연회는 없었고 양가 친척과 중요한 협력사들만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저는 예전에 지울 씨와 함께 살던 그 아파트를 팔고 그 돈과 제 저축을 합쳐 현우 씨가 사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과 제 저축을 합쳐 현우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대형 평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에 거기서 살면서 과거의 모든 것과 완전히 거기서 살면서 결혼식 당일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을 잡은 채 레드카펫을 따라 현우 씨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가에는 사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자 아버지는 제 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우리 서인이를 자네에게 맡기네. 앞으로 꼭 잘해줘야 해. 조금이라도 힘들게 해서는 안 돼. 제 평생을 다해 서윤 씨를 사랑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단지를 교환할 때 현우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앞으로 남은 평생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하며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앞으로 남은 평생 당신과 함께라면 충분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친구들이 저를 축하해 주러 와서 제가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좌절과 상처를 겪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영원히 진정한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현우 씨는 일이 바빴지만 항상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기념일을 기억하고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올 때면 저를 위해 불을 켜두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준비해 주었고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고 마트에 가는 등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제 디자인 스튜디오도
점점 더 잘 나갔습니다. 우수한 서비스와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 덕분에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쌓았고 분점까지 열었습니다. 현우 씨는 제 사업을 매우 지지해 주었고 항상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며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저는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제가 막 이혼했을 때의 막막하고 무기력했던 감정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우 씨의 지지와 동반, 그리고 저 자신의 노력과 끈기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스튜디오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들어와 지훈 씨 친구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저를 찾는데 지훈 씨의 안전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고 마음속으로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 지훈 씨와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마침 현우 씨가 제 스튜디오 근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에 저는 그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혼자 그를 만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우리 함께 그를 만나서 그가 도대체 무슨 꼼꼼이를 꾸미는지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 씨가 도착했고 지훈 씨 친구라고 자칭하는 남자도 왔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표정은 약간 침울했습니다. 우리는 접견실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서윤 씨, 현우 씨, 제 이름은 재현이고 지훈 씨의 대학 동창입니다. 지훈 씨의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빚을 많이 져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지금은 살 곳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현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정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주 혼잣말을 하고 당신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걱정돼서 당신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그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다못해 그에게 약간의 돈이라도 줘서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라도요. 저는 재현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현 씨, 저와 지훈 씨는 이미 이혼했어요. 그의 일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강조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고 제가 받은 돈은 모두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어요. 그의 지금 상황은 그가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그를 도울 의무가 없어요. 현우 씨도 말했습니다. 재현 씨, 지훈 씨는 서유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서유 씨가 그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베푼 것입니다. 지금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우리는 그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서유 씨를 여러 차례 괴롭혔고 우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법의 심판뿐일 것입니다. 재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서윤 씨에게 잘못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동창입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선량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서라도 그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현 씨, 선량함이 방종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선량해서 지훈 씨에게 속고 상처받았어요. 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에게 스스로 방법을 찾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수해서 선처를 구하라고 하세요. 재현 씨는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구해요. 아니면 자수해서 선처를 구하라고 하세요. 재현 씨는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우리가 정말 지훈 씨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재현 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현우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가 다시는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미 파출소 경찰에게 지훈 씨의 동향을 주시해달라고 말해두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있으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지훈 씨가 정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녁. 저와 현우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지훈 씨가 아파트 입구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뒤에 숨기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훈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지훈 씨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관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품속에서 과도를 꺼내 저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서윤, 내가 너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저는 너무 놀라 온몸을 떨었습니다. 현우 씨는 재빨리 저를 밀쳐내고 앞으로 나서서 지훈 씨를 막아섰습니다. 지훈 씨는 과도를 들고 미친 듯이 현우 씨를 찔렀습니다. 현우 씨는 피하면서 지훈 씨의 손에 든 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의 경비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서둘러 달려와 지훈 씨를 제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한바탕 격투끝 달려가 그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는 것을 도왔습니다. 한바탕 격투 끝에 경비원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그도 경비원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현우 씨는 아픔을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작은 상처일 뿐이에요. 경찰이 이미 신고를 받고 곧 도착하여 지훈 씨를 데려갔습니다. 저와 현우 씨도 함께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후 저는 현우 씨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현우 씨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겉 피부만 다친 것이고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잘 쉬고 제때 약을 갈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우 씨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보며 제 마음은 아프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가 정말 이렇게 미쳐서 감히 칼로 사람을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화내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지훈 씨는 이번에 분명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현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당신이 다시는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지훈 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소란 및 업무방해죄, 고해 산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듣고 제 마음은 드디어 완전히 안도했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해치던 그 사람이 드디어 마땅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하은은 고향으로 돌아간 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듣자 하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지만 지훈 씨는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녀를 싫어하며 아이를 돌봐주려 하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매우 힘들게 살았습니다. 매일 몇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고 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카은이 그때 상간녀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착실하게 일하고 살았더라면 그녀의 삶은 또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후회란 없습니다. 지훈 씨의 문제가 해결되자 제 삶은 드디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저와 현우 씨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함께 미래의 삶을 계획하며 내년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도 세웠습니다. 제 디자인 스튜디오도 점점 더 성공하여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타 지역 주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디자인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저처럼 디자인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현재 삶을 보시며 매일 활짝 웃으셨습니다. 서윤아, 너는 지금 정말 행복하구나.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엄마는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것은 엄마와 현우 씨가 저를 지지해준 결과예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삶은 원래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몇 가지 좌절과 시험을 주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맞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둠을 벗어나 자신만의 햇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배신과 상처를 겪은 후에도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함과 용기를 선택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우 씨를 만났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줄기 빛처럼 제 삶을 비춰주었고 저에게 사랑과 행복을 다시 믿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의 실패한 관계로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저와 현우 씨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디자인 스튜디오는 더욱 성장했고 분점의 사업은 본점보다 더 활발했습니다. 교육센터도 많은 훌륭한 디자이너들을 배출했습니다. 현우 씨의 회사도 순조롭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를 지지하며 보람있고 달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임신 확인서를 들고 손을 떨면서, 저는 임신 확인서를 들고 손을 떨면서, 손을 떨면서를 들고 손을 떨면서, 현우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저를 꽉 끌어안았고 목소리에는 감격스러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서윤 씨, 정말 잘 됐다. 고마워요. 이렇게 큰 기쁨을 안겨줘서.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치고 눈빛에는 애정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묻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너무 피곤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하며 모든 일을 저 대신 말라고 말하며 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밤새 고향에서 달려오셨습니다. 매일 다양한 영양식을 만들어 주셨고 매일 저에게 쉬라고 잔소리하며 스튜디오에 가서 바쁘게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국보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저를 스튜디오까지 데려다 주고 점심에는 정시에 점심을 가져다 주었으며 저녁에는 다시 점심을 가져다 주었으며 저녁에는 다시 저를 집으로 데려왔으며 저녁에는 다시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스튜디오 일도 많이 분담해 주었고 경험 많은 운영 매니저를 특별히 채용하여 현우 씨는 저를 말릴 수 없어서 타협했지만 조건은 항상 누군가 저를 동반해야 하고 제가 피곤하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스튜디오에서 운영 매니저와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들어와 재현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는데 매우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난번 지훈 씨 친구라고 자칭했던 재현 씨가 또 왜 왔을까요? 저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서 어시스턴트에게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재현 씨는 접견실로 들어섰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고 눈빛도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살짝 불러온 제 배를 보고는 눈빛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재현 씨, 무슨 일로 저를 찾아왔어요? 재현 씨는 말했습니다. 그의 쉬며 말했습니다. 서일 씨며 말했습니다. 서일 씨, 제가 이번에 언급하자 지훈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당신이 그의 얘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씨가 감옥에서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합니다. 의사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후회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우 씨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제 마음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들지 않았고 그저 그가 마땅히 받을 결과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의 일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가 사과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를 보러 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재현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일 씨, 당신이 그를 미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정말 불쌍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때 당신을 배신해서는 안 됐고 재산을 빼돌려서도 안 됐고 무엇보다 여러 차례 당신을 괴롭혀서는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당신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그런 짓을 할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후회는 너무 값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재현 씨는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 지금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기도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당신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감정이 없더라도 그에게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는 지금 당신을 직접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는 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 저는 그를 만나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때문에 현재 제 마음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참회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재현 씨는 제 눈빛에 체념이 가득한 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은의 아이는 정말 지훈 씨 있습니다. 지훈 씨는 감옥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매우 미안해하며 아이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어 했지만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치료비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어떤 의견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일 씨, 제가 오늘 온 것은 지훈 씨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아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재현 씨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재현 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지훈 씨의 결말은 그가 자초한 일이고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지금의 후회는 그저 막다른 길에 다다른 후에 자기 위안일 뿐이고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의 햇살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곧 태어날 아기도 있고 성공적인 사업도 있으며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았던 과거는 이미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몇 달 후 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눈은 현우 씨를 닮았고 코는 저를 닮았으며 인형처럼 예뻐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우 씨는 딸을 안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고생 많았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앞으로 제가 공주처럼 키워줄게요. 저는 현우 씨와 딸을 보며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삶이 드디어 진정한 완성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의 100일 잔치 날, 우리는 간소한 100일 잔치를 열어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모두 귀여운 아기를 보며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아기가 예쁘고 성격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우연히 몇몇 친구들이 지훈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감옥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은은 아이를 데리고 힘들게 살다가 아내를 데리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살다가 나중에 아이를 다른 사연이다.
지훈 씨와 하은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자업자득이고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딸이 3살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고 사랑스러우며 총명하고 영리했습니다. 제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미 3개의 분점을 열어 현지에서 유명한 디자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의 회사도 점점 더 크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둘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예전 이웃인 박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제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지금 정말 행복하구나. 남편도 당신을 아끼고 딸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사업도 이렇게 성공했으니 정말 인생이 승자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아주머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눈이 멀었어. 드디어 고생 끝에요. 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당신이 지원 씨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신처럼 좋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결국 그런 결과를 받은 것도 자업자득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박 아주머니. 저는 지금 그저 행복하게 살고 남편과 딸을 잘 보살피고 싶어요. 네, 다 지난 일입니다. 그 배신과 상처, 그 고통과 몸부림은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곁에서 뛰어노는 딸을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삶이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현우 씨의 등장이 저에게 사랑과 행복을 다시 믿게 해주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이 아직 길고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현우 씨의 동반, 딸의 웃는 얼굴, 가족의 지지, 그리고 저 자신의 노력과 간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신과 상처를 겪은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삶은 항상 당신에게 한 문을 닫지만 동시에 한 창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과거에 용감하게 맞서며 열심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둠을 벗어나 자신만의 햇살과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선과 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고 인과응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저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